I'm a scat man. 하지만 이분의 비밀이라면 바로 말더듬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에이스 오브 베이스 이후로 유로댄스 가수들을 연이어 다루고 있잖아요. 유로댄스가 상업적이고 또 소위 말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똑같이 사람 사는 이야기고 자신의 인생을 꾹꾹 눌러 담은 곡이 있습니다. 1996년 한국의 모 CF에서 나왔던 이 노래를 아세요? I'm a scat man. 스캔맨 존의 스캔맨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나중에 빅뱅 노래에도 샘플링이 되고요, 인터넷 밈으로도 소비가 되는 등 지금까지도 언급되는 곡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때 나이가 이미 53이었고요 원래는 재즈 피아니스트였어요. 가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였고 그 가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캔맨 존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캣은 재즈에서 특별한 가사 없이 즉흥적으로 내뱉는 노래를 의미하거든요. 재즈를 들으시면은 중간에 가수들이 뚝뚜뚝 따비뚜밥 막 이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스캣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캔맨 존, 본명 존 폴 라키는 1942년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인데, 이분한테는 스캣이 자신의 평생 무기였거든요. TV에 나와서 스캔맨다운 화려한 라이브를 선보이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분의 비밀이라면 바로 말더듬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Before I even talked, and before I even said my first word. Here's a version of my current hit, which 존은 말을 시작하자마자 자기한테 말더듬증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열등감과 컴플렉스의 연속이었다고 하죠. 아이들이 자기 말 더듬는 거를 막 따라하고 놀리는 거를 견디면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고요. 말더듬증은 존의 자존감을 갉아먹었고 존에게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스캣이었던 거죠. 일단 스캣을 할 때는 말더듬이 줄었고요. 게다가 스캣은 존이 말하길 말더듬과 정말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말더듬증을 앓으면은 발음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스캣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된대요. 어릴 적 존은 스캣과 또 피아노에 의지해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 내내 자신의 스캣을 본인이 말더듬이인 걸 아는 지인들한테만 보여줬고요. 본인의 말 맞다나 내가 뒤로 숨을 수 있던 수단이었던 피아니스트로만 청년기를 보내죠. 말더듬증은 존에게 평생을 따라다닌 아픔이었고, 존은 이 장애를 어디에도 드러내기 싫어했습니다. 낮아지는 자존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마약에도 손을 댔고요. 그렇게 30년을 헤매 살다가 아내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을 정도. 존의 인생은 평생이 두려움에 맞설 용기,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존의 스캣을 아는 지인들은 존이 계속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했고요. 특히 아내가 그랬다고 하죠. 존은 42살이 되어서 크루즈에서 공연을 하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알을 깨게 됩니다. 크루즈에서 존은 연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나는 배에서 공연을 하잖아. 야, 이 관객들이 나 마음에 안 들어하면 뭐 어쩔 건데? 뭐 배에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약간 이 베트라의 심정으로 인생 처음 청중들 앞에서 스캣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좋아하면서 막 박수를 보냈고, 그제서야 존 라키는 노래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털어놔요. 이 순간의 용기는 존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선택이 됩니다. 존은 1986년에 셀프 프로듀싱 앨범을 내기도 하고 거기에는 노래도 덧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스캔맨 존의 뒤늦은 재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굴하는 곳이 나타나는데, 그곳은 미국이 아닌 바로 유럽 댄스의 본고장. 존의 재즈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통점이 좀 안 보이는 장르죠. 존은 그 크루즈에서의 용기 이후로 참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요. 1990년 미국에서 재즈 뮤지션의 입지가 좁아지자 생계를 위해서 독일로 이주해요. 거기서 다시 공연하면서 생계를 꾸렸고, 존의 매니저는 유럽에서 앨범 내주겠다고 여기저기 막 데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의 데뷔는 쉽지 않았고, 그렇게 1년 반을 떠돌다가 유로댄스 프로듀서였던 토니 카타니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토니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BMG의 전속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하루는 회사에서 존의 매니저를 소개시켜줬다. 비디오로 존이
같이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 등을 연주하는 걸 보는데 마지막에 스캣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죠. 야, 스캣을 랩으로 해보는 건 어때? 스캣과 랩 그리고 유로댄스의 합체. 토니는 이때가 다 똑같은 소리들 뿐이었는데 스캣하는 중년의 재즈 가수를 데려다가 노래를 시키면은 씬을 놀래킬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존은 그렇게 엉뚱하게 그지없는 유로댄스 제안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재즈 뮤지션으로서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었냐. 두 번째는 존이 말더듬증을 극복하고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느냐의 일. 여기서 존이 보여준 태도는 바로 정면 돌파였어요. I'm a scat man. Everybody stutters one way or the other, so check out my message to you. 존은 말해요. 자신이 술과 마약에서 벗어난 1987년 이후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재즈 뮤지션이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오직 살아있다는 사실뿐이었으며 이후의 삶은 오로지 신에게 맡겼다고요. 그리고 이 가사 관련해서는 존은 아예 자신의 말더듬을 가사로 고백했죠. 여태까지는 내 장애가 드러날까 숨어왔다면 이번에는 그거를 아예 드러내자고. 그리고 그거를 나의 강점으로 만들자고. 스캣맨 존의 데뷔곡 스캣맨은 모두가 스캣맨을 말더듬이라고 하지만 노래할 땐 멀쩡하다 이러고 말더듬과 스캣은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스캣맨이 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용기를 줍니다. Everybody stutters one way or the other, so check out my message to you. Everybody's saying that the scat man stutters but does and never stutter when you sing. That the stutter and the scat is the same thing, yo, I'm the scat man. It's why you're still sleeping, the saints are still weeping, cause things you call dead haven't yet had the chance to be born. 이 가사에도 일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스캣맨은 이때에도 자신의 말더듬증이 드러날까 불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내가 차라리 그거를 가사로 적으라고 했고 노래로 만든 뒤에는 본인이 이거를 발매해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만약 이게 정말 운 좋게 터지면 TV랑 라디오가 나를 섭외할 거고 그 사람들은 내가 오히려 말을 더듬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발 말더듬지 말자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스캣맨에 환호를 했고 53년을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존은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말더듬에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는 차트 바닥에서 점점 올라가더니 전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는 지경까지 가요. 스캣맨의 아류인 스캣걸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프로듀서인 토니는 이 노래의 성공 비결을 컨셉과 멜로디 그리고 메시지로 꼽았거든요.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낸 스캣맨 존의 인간 승리가 더해진 셈. 이 곡은 한국에서도 눈에 띄는 CM송으로 활용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빅뱅이 정규 2집에 이 곡을 샘플링해서 이 노래를 알게 됐거든요. 2008년에 나온 앨범.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2번 트랙 5와5가 이 곡을 샘플링했어요. 이거 다 듣고 3번 트랙은 또 이문세 곡 리메이크한 붉은 노을이 나왔고 5와5에서 붉은 노을로 이어진 라인이 진짜 죽여줍니다.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스캣맨 노래를 처음 듣고 듣자마자 빅뱅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스캣맨 존은 특히나 어린이들이 스캣을 좋아하게 된 거를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 시절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가 밑바닥에서 탈출하기까지 수많은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제는 내가 돌려줄 때라고 하기도 했어요. 데뷔곡 이후에도 스캣맨스 월드 같은 곡을 발표하고 재즈와 유로댄스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항상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했죠. Scatman, fat man, black and white and brown man. Calling out from Scatman's world. 1, 2, 3, 4. Everybody come and take a ride with me. 수많은 세월을 훌하고 힙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 자신을 보여주기 두려웠다고 말하는 존.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라보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쩌면 이런 뒤늦은 깨달음은 존이 암 판정을 받고도 음악 생활을 지속한 원천일지는 모릅니다. 존은 1998년 폐암을 진단받았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음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캣맨 존으로서 3집을 발표하고 투어를 돌다가 쓰러졌죠. 이후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으로 옮겨지지만은 1999년 12월에 숨을 거뒀고요. 이때 존의 나이는 57살, 스타가 되고 채 5년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스캣맨의 성공은 예열의 53년, 그리고 4년밖에 빛을 발하지 못한 짧고 굵은 이야기예요. 물론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스캣맨은 결국 마지막에 빛을 냈다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히 행복해했죠.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장점으로 만드는 데 걸린 53년의 시간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긍정의 사나이 스캣맨 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엠복맨 렛츠고!